자, 이번 시간은 기초인문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기초이론 배우다가 조금 빠진 부분이 마지막에 있었는데 뭐가 나왔죠? 요거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 이거를 모르면 공법 전체를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외울 수 있으면 지금 시간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덜 외웠다? 쉬는 시간에 다시 외우십시오. 아셨죠? 자, 그러면 첫째는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는 제일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밑에 누가 있고? 국무총리. 다시 그 밑에 누가 있다? 요거 행정기관의 장,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법조문을 읽다 보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한다 나오고 또 하나 누가 있다냐? 요거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행정위원회 장과 중앙행정위원회 장은 어떻게 구분된다? 행정기관의 장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 구분된다. 누가 누구로 나눠진다?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위원회 장, 지방행정위원회 장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라는 게 첫 번째 정리할 것. 그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대표적인 게 누구죠? 바로 장관들입니다. 우리나라 장관이 한 18명 정도 있는데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등등 보건복지부 장관 해서 엄청나게 많죠? 바로 그 장관들이 뭐라고 부른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부르자. 그때 특히 이 중앙행정기관만 잘라서 중앙행정기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자? 흔히 국가라고 표현합니다.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중앙행정위원회하고 국가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뭐를 구분한 거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이렇게 둘로 나눈 거죠. 즉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국가입니다. 합쳐서 뭐라 부른다? 행정청. 그래서 행정청 하면 누구 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혼동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행정청 누구 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그때 국가가 누구 되냐? 주로 중앙행정기관. 그거를 국가라고 부른다. 중앙행정기관, 국가라고 부른다. 그러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에는 누가 있을까요? 다시 둘로 갈라집니다. 누구 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누구? 지방행정위원회 장은 누구로 나눠진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분된다는 것. 그때 이 지방행정기관만 따로 뭐라 부른다? 그걸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를? 지방행정기관. 다시 뭐라 부른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자. 이때 자치단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자, 우리가 한자로 쓰면 자치가 뭐죠? 스스로 자자, 다스릴 치자입니다. 즉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다. 이걸 자치단체라고 그러죠. 그럼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라는 이 자치가 뭐죠? 바로 이런 행정조직에서는 자치단체란 자기를 다스릴 자를 자기 손으로 뽑아가지고 그 자가 나를 다스린다. 이걸 다른 말로 자동성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나를 다스릴 자를 내 손으로 뽑아가지고 그 자가 나를 다스리면 이걸 뭐라고 한다? 자치로 갑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손으로 뽑은 자야. 그 자가 나를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죠? 그게 자치란 뜻이죠. 그랬더니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내가 뽑은 사람은 떨어졌는데요? 그분은 안 됐는데요? 그러면 자치가 아니고 그건 타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뽑은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뽑아서 당선시켰다면 우리는 승복의 원리에 따라서 그걸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안 뽑아서도 내가 뽑은 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가 된다? 자치라고 표현한다. 그게 지방자치단체란 바로 지방에서 스스로 선거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죠. 그럼 누구 있단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둘로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광역자치단체라는 건 말뜻이 뭐죠? 광역, 넓은 지역에 다스리는 자치단체장,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누구 있다? 5명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5명. 누구 있어? 첫째, 특별시장. 두 번째,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사. 몇 명 있다? 5명. 다시 한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도지사. 이렇게 몇 명 있다? 5명. 자, 그러면 먼저 특별시장은 우리나라에 몇 명 있죠? 기본적인 상식으로 기억하시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상식을 모르는 걸 뭐라고 말하죠? 상식을 모르는 사람을.
몰상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거 모르면 몰상식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듣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상식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죠. 자, 첫째, 특별시는 몇 개 있단다?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서울특별시장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시장은 한 명, 서울특별시장. 근데 광역시장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광역시. 모르고 살아도 지장 없어요. 저거 몰랐다고 뭐 살아오는데 평생 지장 없었어. 그죠? 그래도 상식으로 기억해두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있다? 첫째, 위에서부터 따져보자. 맨 위에 인천광역시가 있죠. 중간 밑에 내려가다가 대전광역시. 저 밑에 내려가다가 대구광역시. 그 밑에 부산광역시. 옆으로 꺾어서 울산광역시. 다시 돌아서 저쪽 전라도 광주광역시. 따라서 다시 한번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6개를 뭐라고 한다? 6대 광역시라고 부른다. 그 대빵들을 광역시장이라고 하자. 맞죠?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 특별자치시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누구죠? 한 명인데. 바로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합니다. 세종시장만 별도로 뭐라고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고 부르죠.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자,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누가 있죠? 도지사. 도지사는 누구 있을까? 여기 경기도 도지사 있죠?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충청남도, 충청북도, 저 밑으로 전라남도, 전라북도, 옆으로 틀어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습니다. 7개.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2개가 빠졌네요. 첫째는 강원도가 빠졌네. 또 하나 저 바다 건너 제주도가 있네. 그럼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뭐라고 할까? 그거는 그냥 도지사라고 부르지 않고 앞에다 뭘 붙였습니까? 특별자치도지사라는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원래는 저기만 있었어요. 저 제주도만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뭐가 통과됐습니까? 우리 강원도만 강원 특별자치도라고 다시 별도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특별자치도는 몇 개가 있단다? 2개가 있다. 어디하고? 원래부터 있던 제주도하고 이번에 새로 편입된 강원도가 있다는 거. 2가지를 특별자치도라고 합니다. 자, 근데 강원도 특별자치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일절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5명.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 5명을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시도지사라 부른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라 부른다? 시도지사. 시도지사 하면 몇 명 있다? 시자에 들어가는 사람 3명 있고 도자 들어가는 사람 2명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시 3명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요 사람만 시도사 할 때 시. 그 다음에 도지사 할 때 도는 2명. 일반적인 도지사하고 특별자치도지사하고 이 둘을 합쳐서 도지사, 시도지사. 아셨죠? 3명 플러스 2명, 3 플러스 2, 그래 5명을 묶어서 시도지사로 간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걸 모르면 당장 다음 광역도시계 같은 거 나갔을 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하고 그 안에서 광역시를 수립하는 건 누가 수립하고 막 이런 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나오고 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머리가 멘붕이 와가지고 이 사람도 저 사람 같고 저 사람도 이 사람 같고 똥이 된장이고 된장이 똥이고 그죠? 사람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을 해 두셔야 된다. 자, 근데 밑에 광역자치단체장 밑에 누가 있단다? 기초자치단체장이 또 있습니다. 이 기초자치단체장은 뭐냐면 광역자치단체장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서울특별시라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죠? 구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렇게 구가 들어있죠? 그 구를 구청장들이라 부르고 그 구청장을 뭐라 부른다? 기초자치단체장이라 부르죠.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 바로 속에 밑에 들어있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거요. 그럼 누구 있을까? 자, 서울특별시에는 25개 구가 있습니다. 25개 구가 있어요. 구가 그 구청장들 서울특별시 속에 들어있는 그 구청장들을 뭐라 부른다? 기초자치단체장이라 부르죠. 또 인천에 가볼까요? 인천광역시장 밑에 가보니까 누구 있죠? 2명 있습니다. 누구도 있다? 구청장도 있고 군수도 있습니다. 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가면요. 거기 보면 남동구, 중구 이런 구들이 있죠. 동시에 뭐도 있습니까? 강화군, 옹진군. 이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인천광역시에도 구청장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단다? 군수가 있는데 그 군수 앞으로 강의하면서 수십 번 나올 사람이야. 누구 있다? 강화군,
옹진군, 강화군수, 옹진군수. 이 사람들 누구 밑에 있단다? 인천광역시장 밑에 있는 그 군수들을 말한단다. 따라서 광역시에는 구청장만 있는 게 아니라 군수 있다는 걸 조심하시죠. 근데 군수를 괄호를 쳐놨어요. 지금 그죠? 괄호를 표시했죠? 이 괄호라는 건 뭐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광역시라고 해서 반드시 군수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습니다. 그럼 구청장은 광역시장 밑에는 반드시 구청장이 있고 군수는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이 있죠. 없는 대표적인 데가 어디죠? 바로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는 5개 구청장만 있지 누구는 없다? 군수는 없습니다. 그럼 부산에도 군수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누구죠? 기장군. 맨날 우리는 기장미역 하잖아요. 그 기장군. 그게 인천광역시도, 난 다시 부산광역시에도 구청장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군수도 있더라 이 소리죠. 그래서 여기는 군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죠. 그런데 문제는 세종특별자치시로 가봅니다. 세종시에 가보면 원래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구청장을 둘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도 뭘 둘 수 있다? 구청장을 둘 수 있다고 됐습니다. 근데 구청장이 있더냐? 없습니다. 지금 왜 없을까요? 이유? 인구가 부족해서 못 둡니다. 구청장은 어떤 지역에 두느냐?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지역에서만 구청장을 둘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세종시는 몇 명일까? 지금 32만에서 38만? 전번은 32만이었는데 좀 늘었다 치자. 한 38만이 아직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50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만이 안 되니까 구를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세종특별자치시 무슨 구 이렇게 구를 두 개로 두려면 기준으로 50만 명이 될 때 25만 명 기준으로 해서 둘로 나눠야 되는데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못 나누고 있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직 구청장이 없음이란 말을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적인 도지사 밑에는 누가 있죠? 시장하고 군수들이 있습니다. 맞죠? 도지사 밑에 누가 있다? 시장, 군수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경기도 하면은 도지사 있죠? 밑에 누가 있죠? 여기 보니까 성남시, 용인시, 그죠? 저쪽에 보면 평택시, 안성시 뭐 이렇게 시장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군수는 몇 명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4명인가? 경기도에는 그밖에 없어. 옛날에 다 모였었는데 엄청나게 군들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그 군들이 다 뭐로 바뀌어서 도농복합도시라고 만들어지면서 전부 다 그냥 시루다 명칭이 바뀌어버려서 이제 군이 아니고 시루다 바뀐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연천군, 대표적인 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그러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군들이 몇 개 없다라는 거. 군이 전부 다 뭐로 바뀌고 있다? 시루다 현재 바뀌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도지사 밑에는 항상 누구랑 누가 있다? 시장하고 군수가 있다라는 거. 도지사 밑에 누가 있다? 시장, 군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시장이 다시 뭐로 나눠진다?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이게 또 구분된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눠진다?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이 다시 뭐로 나눠진다? 대도시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구분된다는 거. 요거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평상시 저런 거 잘 관심 없이 살아오셨어. 그죠? 몰라도 살아오는데 평생 지장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법을 공부하려면 이거 모르면 시험에 막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외우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공부합니다. 첫째, 왜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이 됐어? 그러니까 누구 시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시장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만 시장이니까 아니야. 서울특별시장도 시장이고 광역시장도 시장이고 세종시장도 시장이야. 근데 이 세 사람은 광역자치단체의 중간대빵 시장이니까 여기는 빼고 도지사 밑에 있는 쫄따구 시장 중에서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대도시장이란 누굴 말한다?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시의 시장을 대도시장이라고 합니다. 인구 얼마? 50만 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50만 명 이상 되는 시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대도시라고 말하고 그 대빵을 대도시 시장이라고 하자. 이렇게 개념 정해야지.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대도시장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렇지. 특별시, 광역시가 대도시지 뭐가 대도시야. 맞긴 맞아요. 틀말 안 해요. 근데 그게 법률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의미로서 대도시장이라는 얘기지. 법에서는 공법에서는 전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장이라고 말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라고 말하면 그건 빵점짜리입니다. 빵점짜리야. 그럼 대도시장 하면 누구야?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인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을 말해. 이렇게 말해야지 100점짜리 답이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런 거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도시장 밑에 가보면 누가 있을까? 구청장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볼래요? 수원시 가보십시오. 수원시 가면 뭐죠? 팔달구, 영통구 이래서 구청장이 4명 있습니다. 거기로. 그러면 거기 있는 구청장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있는 구청장들하고 같은 구청장일까? 다른 구청장입니다. 명칭만 똑같이 구청장 쓰고 있지 끝발로서는 전혀 차이가 끝발이 전혀 차이가 납니다. 누구 끝발이 높을까? 결론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들은 끝발이 있습니다. 무슨 끝발? 바로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권한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든 저 사람들은 자기의 고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누구? 광역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로서의 권한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시장이 못 갖고 있는 자기만의 고유 권한이 있죠. 그죠? 네 권한 따로 있고 내 권한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자치단체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다스린다고 그랬잖아. 그럼 스스로 다스리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영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구는 여기 있는 구청장은 그렇지가 못해요. 고유 권한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고유 권한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100% 없는 건 아니야. 무슨 법 가가지고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는 몇 개 법률이 있다 그랬죠? 아까 법률 몇 개? 6개. 맨 마지막 법률 무슨 법? 기억나요? 농지법. 그 농지법. 그 마지막 농지법에 그것도 맨 거의 끝난 무렵, 거의 끝날 마지막 날 강의할 때 그때 누구도 이 구청장, 대도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도 법적으로 고유 권한을 줘. 그냥 끝날래 했더니 불쌍하잖아. 그죠? 어떻게 공법 다 그냥 끝나가지. 이놈의 구청장은 명색만 구청장이지 아무 권한도 없이 그냥 끝난다? 불쌍해가지고 맨 마지막 농지법에서 그것도 마지막 강의할 때 일부 구청장도 너한테 권한 줄게라는 이 권한 주는 게 있어요. 거기서만 나오지 평상시에는 이놈의 대도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로 취급해버립니다. 없는 존재 취급한다는 거. 그것이 법의 성격이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죠?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들은 주민들이 선거로 뽑은 구청장입니다. 그죠? 강남구청장 누가 뽑았어? 강남구 주민들이 뽑았죠. 서초구청장, 서초 주민들이 뽑은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인천에 있는 남동구청장, 남동구 주민들이 뽑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여기 있는 구청장은 그렇게 주민들의 선거에서 뽑은 구청장이 아닙니다. 누구죠? 바로 수원시장이 자기가 임명한, 즉 시장이 대도시장이 임명한 그런 행정직 공무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건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구청장, 행정구, 흔히 구청장. 이건 법률 용어는 아니야. 행정구 구청장 말은 법률 용어 아니고 그냥 실무에서 쓰는 용어고 뭐는 법률 용어다? 이건 법률 용어입니다. 자치구 구청장. 그럼 자치구 구청장은 자치니까 주민들의 선거로 뽑은 구청장을 말하는 거고 이 자치구청장은 누구만 있단다? 특별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들만 뭐라 부른다? 자치구 구청장이라고 부른다는 거. 법조문에서 계속 나와요. 그런 걸 머릿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치구청장이 누군지 아무 구청장이나 갖다 막 붙이면 안 된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누굴 말할까? 좀 전에 대도시장이 누구라 그랬죠?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 그럼 50만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걸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은 대도시장, 인구가 적은 지역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 그 기준은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 아셨죠? 그거까지 구분한다. 자, 그런데 여기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하고 군수 둘을 합친 거야. 그 다음에 세종시에는 구청장이 없으니까 건너뛰고 도의사 밑에 누가 있죠? 시장, 군수. 이 사람들만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이렇게 법률 용어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 하면 몇 명을 한다? 자, 첫째, 시장 하면 누굴 말한다? 요거야.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하고 그 다음에 군수, 요 두 사람.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시장, 군수. 근데 한 명 더 있죠. 어디도 있어? 광역시장 밑에도 군수가 있네? 그 군수가 여기도 들어갑니다. 요건. 따라서 시장, 군수. 뭐야?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 어디 있어요? 특별시장 밑에 있는 거, 광역시면 구청장. 그래서 다시 한번 손을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때 구청장은 결국 누구 구청장이다? 자치구 구청장만 의미하는 거지 행정구 구청장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저 짚고 넘어갈 건 가만히 있어봐. 왜 굳이 시장을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구분했을까? 그럼 도지사 밑에 있으면 그냥 시장하면 되지. 그걸 또 복잡하게 왜 굳이 나누려고 했을까? 나눈 이유? 대도시장은 시장하고 군수는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아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 시장, 군수가 어떤 법률 행위를, 법적인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지멋대로 하지 말래. 위에 있는 누구한테 올라가래? 도지사한테 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뭐 받아란다? 승인받아라 라는 게 법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누구는 그럴 필요가 없다? 대도시장은 도지사와 거의 동급으로 봅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대도시장은 그래도 다 컸잖아, 이제. 꼬맹일 때나 와가지고, 그죠? 엄마, 아빠, 나 이거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지만, 이제 다 컸는데, 머릿속을 다 넣었는데,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때는 별도로 승인받지 않게 만들어놓은 게 바로 누구란다? 대도시장이라는 거. 근데 공법에 참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공법 공부하면서 정말로 절망스러운 것들이 뭐냐?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또 뭐가 있단다? 예외. 공법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예외에 또 예외가 있고 그 예외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제일 돌아버리는 게 원칙 예외, 예외의 예외, 그 예외에 또 예외.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다 보면 머리가 어떻게 되죠? 도대체 이게 저거 갖고 저게 이거 갖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쭈르륵 정리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합니다. 여기서도 원칙적으로 대도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럼 누구만 승인받으라는 얘기야?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과정이 상당히 많다라고만 정리합니다.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도시장은 보통 도지사한테 승인받지 않는데 아주 안 받는 게 아니라 공법 딱 2군데 정도에서만 나와. 거기서는 대도시장도 도지사한테 승인받아라 라는 게 한 2군데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누구 나왔어요? 저거 특별자치도사 밑에 시장이 있는데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됐네. 어디 가볼까요? 현재로서는 제주도만 있어. 어디는 강원도는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아직은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어요. 강원 특별자치도로다 한다라고 만들어놨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안 나와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만 보기로 하죠. 그럼 제주 특별자치도 가보면 누가 있죠? 시장님들이 있어요. 몇 명 있죠? 2명 있습니다. 어디 있어? 제주를 잘라가지고 위쪽하고 밑으로 잘라서 위에는 제주시, 밑에 쪽은 저쪽, 동쪽 쪽 밑으로, 남쪽 밑으로는 뭐라죠? 서귀포시.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2개 시가 있는데 거기 있는 시장들은 있긴 있잖아. 그럼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이잖아. 그럼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이잖아. 그런데 특별자치도 시장을 여기다 표시하고 별도다 여기다 시장이라고 써놓고 여기다 뭐라고 했죠? 고유권한 없음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제주도에 있는 제주시장하고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시장은요. 고유권한이 없대요. 그럼 뭐란 얘기야? 기초자치단체장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고유권한이 없는 시장이니까 도지사 밑에는 시장으로 다 취급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옛날에는 제주도 도지사 밑에 시장들도 여기 도지사 시장 밑에서 고유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뭘 만들면서? 제주 특별자치도라는 걸 만들면서 그때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이 가지고 있던 고유권한을 누가 뺏어갔어? 도지사가 뺏어가 버렸어요. 야, 시장들, 니들 2명 일로 와봐. 너 갖고 있는 권한 있지? 내놔. 너 권한 있지? 내놔. 이 운전면허증 갖다 양쪽을 2개 다 뺏어놓고 니들 운전하지 마.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유권한이 완전히 박탈당한 게 누구다?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 기초자치단체인 이 시장 속에 이 제주도에 있는 시장 2사람은 포함시키지 않고 그럼 무슨 존재일까? 그런데도 지금 시장은 있잖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간단합니다. 도지사가 던져주는 것만 우임사무만 이행하지 고유사무는 집행할 수가 없다. 즉 누가 행사할 권한을? 원래는 제주도 도지사가 행사할 권한을 누구한테 우임하는 거야? 바쁘니까 야 이건 네가 좀 해. 일종의 밑에 사원식으로 둔 겁니다. 고유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내 권한인데 너한테 줄게. 네가 해. 이거 내가 업무 처리해.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무슨 사무? 우임사무. 우임이라고 그래. 우임해주는 사무만. 그것만 제주시장들은 행사할 수 있지. 뭐는 없다? 고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 거로 보는 거와 똑같은 얘기죠. 즉 무슨 시장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는 시장으로서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 잘 보세요. 세종시는 구청장이 없습니다. 그죠? 특별자치도는 고유 권한을 갖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원래는 세종시에서 구청장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 있는데 그 구청장이 없으니까 그럼 세종시에서는 구청장이 행할 업무를 그 고유 업무를 누가 행사해야 됩니까? 할 수 없이 세종시장 지가 해야 되겠죠. 맞죠? 세종시장은 원래는 광역자치단체지만 특별자치단체니까 그런데 밑에 구청장이 있으면 구청장이 고유 업무 따로 수행하고 자기 고유 업무 따로 수행하면 각각 하면 되는데 밑에는 쫄따구가 없네? 구청장이 없네? 그럼 구청장이 해야 될 그 고유 업무가 있을 것인데 이걸 누가 행사합니까? 자기가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디서는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저 세종시장은 더블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첫째,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권한과 동시에 구청장이 행사할 기초자치단체의 권한도 세종시장은 동시에 두 가지를 수행한다는 거. 요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냐?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냐? 그럼 도지사 권한만 행사하면 돼. 근데 밑에 있던 시장이 갖고 있던 권한을 지가 다 뺏어왔으니까 누가 해야 돼? 지가 행사해준죠. 그러니까 제주시장도 제주도 도지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시장이 하던 역할도 제주도사는 자기가 직접 하더라. 요걸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자. 야, 중간 대빵들 모여. 자, 여기는 대빵이 셋으로 나눠지죠. 첫째, 기초자치단체장을 앞으로 강의하면서 뭐라고 말하더냐? 기초자치단체장, 누구누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 세 사람을 앞으로는 쫄따구 대빵이라고 할 겁니다. 대빵은 대빵이죠. 우리요? 왜 시장님, 군수님이니까 대빵은 대빵이야. 그런데 행정조직에서는 제일 밑에 있는 대빵. 뭐라고 한다? 쫄따구 대빵. 그러면 중간에 있는 시도사. 이분들도 대빵인데 중간이잖아. 그러니까 중간 대빵. 그럼 제일 높은 대빵이 누구다? 장관입니다. 여기서는 장관을 제일 높은 걸 최고 대빵이라고 하자. 그래서 최고 대빵, 중간 대빵, 쫄따구 대빵.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사, 장관 이렇게 정리하죠. 그랬더니 최고 대빵은 대통령 아닙니까? 맞아요, 그것도. 근데 대통령은 여기 안 들어가요. 왜? 대통령 전 모든 국가 업무를 다 통과하는 최고 대빵이지 부동산과 관련된 최고 대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조직으로는 국토교통부장이 가장 높은 대빵, 중간 시도사, 맨 밑에 시장군수 구청장, 여기서 쫄따구 대빵, 중간 대빵, 최고 대빵 이렇게 정리하자.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중간 대빵들 모여 그러면 누구 모여야 돼? 시도사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럼 시도사 몇 명이 오는 거야? 바로 이 5명. 특광, 특시, 도, 특도. 앞으로 특별자치시장을 특시라고 발음할 거고 특시. 그 다음에 제주도사 특도 이렇게 말할 거야. 발음이 너무 길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르자. 특, 광, 특시, 도, 특도. 또는 특도, 도를 나중에 써도 돼. 그래서 특시, 특도, 도 이렇게 써도 좋고. 어쨌든 특, 광, 특시, 특도, 도 5명을 뭐라고 한다? 시도사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 시도사 모여 하면 저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문제는 시장군수 구청장 모여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돼요. 시장군수 구청장 모여 그러면 누가 모였죠? 당연히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 올 것이고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 군수 올 것이고 도의사 밑에는 시장군수 오겠죠. 근데 문제는 지역이 빠진 지역이 있어. 어디 빠졌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첫째 구청장이 없고 시장이 고유 권한이 없잖아. 여기는 아예 구청장이 존재하지 않고 여기는 시장은 있는데 고유 권한이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누가 와야 돼? 여기 와야 되는 것. 시장군수 구청장 무효하면 저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세종시장이 특별자치장도 여기에 가야 되고 제주도에서도 여기 참석합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권한으로 참석하는 게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서 참석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을 읽다 보면 시장군수 구청장 하고 나오는 앞에다 꼭 뭐 쓴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법조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게 그 말뜻은 무슨 시다? 원래는 누가 행사하는 권한인데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 구청장이 행사할 권한인데 세종시는 구청장이 없으니까 세종시장 네가 행사하라는 얘기고 제주도에서는 시장은 있지만 고유 권한이 없으니까 뺏어간 도지사, 특별자치도사 네가 그 기초자치의 권한을 행사하라고 이래서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5명을 쏘겠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무효하면 이 3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2사람이 더 온다. 세종시장하고 제주도지사하고 강원도지사도 오겠죠? 그 사람들도 여기 오게 됐단다. 특시, 특도도 참석해야 된다.
이걸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써 있는데 왜 세종시장이 여기 참석하고 제주도사가 왜 참석하는 건지 이유를 알 수 있어야지. 간단해요. 없어요. 구청장하고 시장이. 그러니까 그 권한을 행사할 권한은 지들이 직접 행사하니까 지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사는 시도사 권한자이면서 동시에 시장군수청장의 권한도 같이 가지고 있더라. 둘을 양쪽에서 쟤들은 바쁘다 바빠 그래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왔다 갔다 바쁩니다. 업무가 많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까지.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뭐였다? 바로 요거 관할구역의 장이란 이 말귀를 새겨줬습니다. 자, 기초 현재 입문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 본 강의 나올 때는 여기는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하더라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꼭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먼저 관할구역의 장이라는 게 뭘까? 우리 관할구역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관할구역. 우리 조직폭력배들이 많이 쓰잖아. 여기 영등포는 뭐야? 내 관할이야. 종로는 내 관할이야. 동대문은 내 관할이야. 옛날에 우리 김두한이 나오는 거 보면 맞죠? 그래서 이정재는 어디 관할이고 그죠? 김두한은 어디 관할이고 이쪽 마포 지역은 누가 관할하고 그때 관할구역이라는 뜻이 뭐다?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관할구역,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관할구역은 원칙적으로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됩니다. 관할구역 개념을 다르게 쓰는 경우도 법조문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도지사도 관할구역의 장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개념을 잘못 만든 것이고 어쨌든 원칙적인 관할구역의 개념은 한마디로 뭐다?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이라는 뜻을 갖는다. 이거는요.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된다. 그래야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지. 너무 넓으면 관할구역으로서는 내가 거느리기가 어렵죠. 너무 좁으면 에게 채우 요것밖에 안 되면서 무슨 요것 대빵 노릇하라고. 관할이 안 돼.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는 이걸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을 하자. 그럼 우리 법에서는 어떤 걸 관할구역을 할까? 원래는 중간내방의 영역이 그게 관할구역입니다. 그럼 어디가 관할구역? 서울특별시라는 게 하나의 관할구역입니다. 일단 지우고 어디가 하나의 관할구역이다? 자, 이 그림의 표시를 보세요. 빨갛게 밑줄 가서 이거 지금 빨갛게 네모친 것들이고 검게 네모친 거 말고 빨갛게 네모친 것들만 찾아갑니다. 첫째는 서울특별시 전체가 하나의 관할구역의 개념입니다. 서울특별시 전체는 서울특별시는 너무 넓은 것도 아니고 너무 좁은 것도 아닌 거로 보면 돼요. 그걸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하자. 어디도 마찬가지 인천광역시 6개의 광역시도 그걸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봅니다. 어디도 마찬가지고 세종특별자치시 뭐 별로 안 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관할구역. 그 다음에 어디도 제주도 강원도도 이제 들어갈 건데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 이것도 하나의 관할구역. 어디 특, 광, 특, 시, 특도 이렇게 읽어서 하나씩 이렇게 어려워요. 그걸 다 파라니까 특, 광, 특시, 특도 이 넷을 뭐라고 한다? 하나의 관할구역.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떨까? 바로 도입니다. 요 도가 문제돼요. 경기도 하나의 관할구역? 안 됩니다. 왜요? 너무 넓어. 도대체 경기도가 어디부터야? 저 위에 연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주 연천구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평택시, 안성시 여기까지가 이게 다 강원도 여기 다 경기도거든. 그림으로 그리면 우리 어떻게 돼 있죠? 자, 서울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서울특별시라고 돼 있잖아. 그죠?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있죠? 인천광역시. 이쪽에 인천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어떻게 돼 있죠? 이거 둘을 다 감싸가지고 이렇게 해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를 뭐라다? 이걸 경기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경기도 속에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가 들어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영역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렸다 그러지 서울특별시장하고 인천광역시장하고 경기도도사는 뭐다? 같은 끝발입니다. 둘 다 시도사 범위에 셋 다 들어있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도사.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도사 세 사람 다 뭐에 들어간다? 시도사에 들어가니까 셋 다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고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셋 다 같은 거지. 경기도가 더 영역이 크다고 이게 더 큰 사람이고 밑에 이렇게 들어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그랬을 뿐이야. 어쨌든 세 사람은 다 동등한 권한을 갖는데 경기도 도가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라는 게. 그래서 도는 관할구역으로 부리기가 적합하지 않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걸 나누자요. 어떻게 나누자는 얘기야? 경기도를 쪼개봐. 그럼 뭐가 나오죠? 자, 인천광역시 위로 다 올라가 보자. 그럼 여기 뭐죠? 고양시.
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파주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가 나오죠? 시들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연천군도 이 위에 연천군이 나올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면 여기 남양주시도 있을 것이고, 이쪽에 양평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면 평택시가 있을 거고, 여기 안성시가 있을 것이고, 이러면서 또 군, 이런 지역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를 쪼갰더니, 아까 도를 쪼개니까 뭐로 나오죠? 시하고 군으로, 시장군수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나눠진 시군을 뭐라고 한다? 그걸 관악역으로 부제해요. 따라서 도는 관악의 개념이 아니고, 어디가 관악이다? 시하고 군이 관악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것. 따라서 원칙은 관악역은 중간대빵인 관악자치단체, 거기가 관악역인데, 도는 너무 커서 관악역을 빼버리고 도를 빼고 그 밑에 있는 시하고 군을 관악의 개념에 넣어놨다는 거. 요거 정리합니다. 자, 관악역은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다음 수업 나가면서 바로 나와요. 관악구역은 몇 개가 있다? 6개. 어디를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걸 6구역을 관악으로 부르고. 이때 하나 더 조심할 건, 여기 구청 군수가 있잖아요. 어디 밑에? 광역시장 밑에 아까 강화군수, 옹진군수 있었죠. 이 사람들 관악의 장에 군수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제 여기가 핵심 마지막 내용입니다. 핵심은 가만히 있어봐. 관악구역은 분명히 6개. 어디?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관악을 부르는데 군수가 둘이나 있네. 이때 이 광역시에 있는 군수하고 도의사 밑에 있는 군수하고 둘의 성격이 같을까? 다릅니다. 또 여기서 돌아버립니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결론적으로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관악의 장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관악구역의 장이야? 광역시장 자체가 인천광역시장이 관악의 장이고, 그 인천시에 있는 강화군, 옹진군은 관악구역의 일부 개념에 지나지 않는 거지 그 자체를 관악구역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즉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 옹진군은 뭐란다? 관할구역이라는 인천광역시의 일부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아까 도는 관악이 아니라 그랬잖아. 도를 쪼개면 뭐가 나온다? 시군이 나오는데 이 군은 뭐란다? 관악의 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연천군수하고 강화군수하고 두 분이 같이 앉아 계시잖아. 그러면 연천군수하고 강화군수가 같이 군수라고 앉아있죠? 그런데 연천군수는 강화군수 보기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제 얼굴 보세요. 자, 내가 누구죠? 연천군수야. 이 옆에 누가 앉아있어요? 지금 강화군수가 앉아있어요. 나 보는 거 봐요. 내가 옆에 있는 군수 이렇게 볼까? 이렇게 바라볼까? 아니요. 절대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본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뭐죠? 내려본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나랑 맘먹지 말래요. 같은, 원래는 기초단지상의 권한은 원래 들어가긴 들어가. 근데 뭘 따질 때는 관악의 장 문제를 따질 때는 너는 나하고 동급에 앉을 수가 없어. 너는 나보다 아래야 얘기입니다. 누구만 관악의 장이다? 도지사 밑에 있는 군수만 관악의 장이고, 누구는 아니란다? 군수는 관악의 장이 아니고, 누가 관악의 장이야? 광역시장이 관악구역의 장입니다. 그래서 관악구역의 장할 때는 광역시장하고 군수가 동급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광역시장 밑에 있는 이 군수는 아랫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옆으로다 이렇게 같이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밑으로다 내려봅니다. 짜시야, 나는 관악의 장인데 너는 아니잖아. 이렇게 본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서 마지막 그거까지야. 따라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관악구역의 장에는 몇 명 있다? 6명 있다. 좀 이따 우리 마지막 매일 정리노트 하는 데서 거기 들어있어요. 관악의 장 누구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가 있는데 이때 군수에서 누구는 군수는 빠진다? 광역시에는 군수는 제외라고 되어 있죠. 군수 가르치고 광역시 군수는 제외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서 기억하실 것.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행정조직의장 책에서는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 여기까지가 끝. 자, 마지막 정리. 그렇다면 뭘 정리해야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지금부터 머릿속에 안 보고도 해야 돼요. 안 보고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가리려면 가려지지가 않나. 하도 넓어가지고. 그죠? 하여튼, 예. 안 보고서 머릿속에 그려야 된다. 자,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숙제요. 숙제. 저랑 대면하지 않는다고 비대면이라고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저 속에서 지금 얼굴들이 다 보이니까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뭘 하셔야 됩니까?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백지 한 장 갖다 놓고 맨 위에다 뭐 쓴다? 행정조직의 장 책에도 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뭐 때 쓴다? 첫째, 보지 말고 저랑 같이 말하죠.
이쪽으로 피해줄게. 보지 말자. 시선 졸리 가지 마. 우리 카메라도 제 얼굴 쪽으로만 비춰주세요.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카메라도. 자, 저기 보지 말고. 자, 같이 이제 말로 타는 거야. 자, 지금 머릿속에 그려보자. 여기다 같이 그려보자. 제일 위에 누가 있다? 대통령. 있죠? 그 밑에 국무총리. 총리 있죠? 그 밑에 누가 있죠? 행정기관의 장 있죠.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은 뭐로 나눠진다? 위에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지방행정위원회 장으로 일단 둘로 나누자.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장관. 그들을 장관을 한다. 그때 특히 중앙행정기관을 국가라고 표현하자. 자, 밑으로 내려가. 그럼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다시 어떻게 나눠진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분하자. 그때 요 지방행정기관의 장 중에 지방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른다. 지방행정기관 이코로 지방자치단체를 하자.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에는 또 몇 명 있다? 5명. 누구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사. 이 5명을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라고 표현하자. 뭐라고? 시도지사. 자,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기초자치단체장에는 누구 있다? 특별시장 밑에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 구청장 군수,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장 밑에 없음, 구청장 없음, 그 다음에 도의사 밑에 시장 군수가 있음. 근데 시장 군수 중에 이 시장이 다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대도시장과 인구가 50만 명 미만인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나누자. 그때 대도시장에는 뭘 둘 수 있는데? 구청장을 둘 수 있는데 그 구청장을 뭐라 부른다? 행정부 구청장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들은 주민들이 선거로 뽑은 구청장을 해서 뭐라 부른다? 자치구 구청장이라고 한다. 이때 이 기초자치단체들을 다 합쳐서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행정조직을 크게 보면 제일 밑에 쫄다고 대빵을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 구청장. 중간 대빵을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 최고 대빵을 뭐라 부른다? 장관. 그래서 장관 밑에 시도사, 그 밑에 시장, 수청장, 착착착. 근데 마지막 관악위의 장이란 개념이 있더라. 이때 관악위 장이라는 건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는 건드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을 관악위를 하고, 그 장들은 누가 있을까? 원래는 중간 대빵이 있는 데를 관악위의 장이라고 합니다. 어디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런데 도는 건너뛰고 특별자치도사, 특광, 특시, 특도, 그 다음에 도의사 밑으로 내려가서 쪼개진 시, 군, 시장, 군수. 이 자들을 뭐라고 한다? 관할 구역의 장이란다. 자, 앞으로 관할 구역의 장, 더 줄여서 뭐라고 할 거냐? 관장, 이렇게 말할까요? 관할 구역의 장. 앞으로 강의할 때는 관장. 국토교통부 장관 너무 길죠? 잘라서 앞으로 국장. 국토교통부장을 국장. 그 다음에 관악회장을 관장. 누구 있다? 관악회장에는 몇 명? 6명. 머리점은 딸까요?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once more. 다시.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다시 한번.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앞으로 입에서 발음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강의할 때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누굴 말한다? 관악의 장을 말한다 라는 걸 머릿속에 꼭 넣으시고, 그러면 우리 법조문을 이제 읽다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라는 문장이 나올 것이고, 어떤 때는 시도지사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라는 게 나올 거고, 어떤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한다 이런 게 나올 거고, 어떤 때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인 관악회장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말들이 중간에 수없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인지 위치를 찾지 못하면 전체 공법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틀을 잡지 못하고 계속 허브속까지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더냐? 공포자로 가더라. 공포자가 말했죠? 공법을 포기한 자. 수포자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수학만 포기합니까? 공법도 포기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공법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기본적으로 꼭 암기하라는 것만 꼭 그때그때 따라 외우셔야 나중에 수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알아야 될 행정조직 체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나오죠?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법률은 몇 개가 있다 그랬죠? 6개 법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속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쭉 정리하는 거. 아,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그 틀만 전제 잡아가는 거. 그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자, 잠시 쉬었다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